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는 3J 장종재입니다. 간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또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수업을 할지 되도록이면 길지 않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연간 커리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초반에 중심이 돼야 될 어휘 학습은 어떻게 전개할 것이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꼭 참조했으면 좋겠다라는 동영상 안내하는 식으로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네. 이걸 확인 안 했네요. 네. 저기 저 마우스 좀 잠깐 갖다 줄래요? 네. 네, 다 준비해 놓고 이걸 확인 안 했습니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마우스가 민감해서 놓자마자 되네요. 자, 먼저 이제 연간 커리큘럼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7월 달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6월 달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7월 달을 첫 번째 대개강으로 삼는 이유는 간단하죠. 보통 이제 이때가 국가직하고 이때가 이제 지방직 시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이클상 국가직 지방직이 끝나고 다시 7월로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7월에 들어가서 이제 자 7, 8월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심화, 단원별 문풀, 기출문서,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죠. 그러니까 보면은 실은 우리가 어떤 이론적 토대를 만드는 시간은 바로 7월부터 10월 4개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어가니까 실은 7월에서부터 10월까지 영어는 문제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실은 어휘와 문법입니다. 선생님 독해는요. 독해는 이 과정 중에 기본기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실은 독해 수업도 선생님이 토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세무조 들어가면은 자 기본 이론 곧 설명할 텐데 기본 이론은 바로 설명자. 기본 이론은 여러분들하고 에듀윌 기본서 1권하고 자, 이 교환이 들어간데 교환을 선생님이 제목을 체크 포인트라고 했어요. 이 기본서에서 이론이 있지만 그 이론을 실제 우리 시험 문제로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 해서 체크 포인트에서 선생님이 CP 계속 CP1, CP2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CP1, CP2 한다고 여러분들은 씹으면 안 돼요. 항상 실패하는 아재 개그입니다. 제 캐릭터가 그러죠. 오빠일 수는 없잖아요. 아빠나 아저씨가 되겠죠. 식은땀나. 읽으시면. 놀라는 표정하지 마시고. 자,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기본서하고 교환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충분한 선생님이 좀 쭉 봐보니까 보강 없이 잘 마무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은 토요일 오전, 목요일 오전, 그리고 목요일 끝나고 목요일 오전 수업 끝나고는 복습 페이퍼 무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9월부터 10월 때까지는요 심화 이론 하고요. 심화 이론 때는 독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2권을 사용합니다. 2권 사용하는데 독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글을 읽잖아요. 글을 읽을 때는 끊어 읽기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자 문장 구문 분석, 구조 분석에 대한 5가지 테마가 있어요. 이제 굵직굵직하게. 우리 세부적인 테크닉 말고 크게 주어를 자른다, 수식어를 자른다, 부사어를 자른다, 병치 구조를 연습한다. 이런 굵직굵직한 테크닉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충 그림 그려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2가지가 문법과 독해 그리고 병행하는 어휘 공부까지 해서 기본적인 3가지를 공부하고요. 이제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여기서 설명드리자면은 예전에는요. 23년도까지는요. 기출문서 특강이 이쪽에 있었고 단원별 문풀이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이 야, 여기는 연도별 기출문제니까 랜덤 문제잖아. 단원별로 연습하고 랜덤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단원별로 연습하고 종합범위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건의해서 바뀌었어요. 영어는 억울해요. 영어는 애초부터 단원이라는 게 없어요. 영어는 뭐예요? 문법 영역, 어휘 영역, 독해 영역이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도 1, 시제, 2, 수동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게 더 좋은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대세는 따라야죠. 그래서 단원별 문풀하고 기출문적 풀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선생님은 우리는 단원별의 영어는 없어요. 그냥 어휘 영역,
독해 영역, 문법 영역, 물론 생활 영어 영역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형별로 선생님이 골고루 푸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겁니다.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에듀윌 문제집 야무지게 푼다라고 하고 시간 나오면 문제 더 만들어 드리는 건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고민되는 것은 이 기출 분석 특강이에요. 자, 올해 25년도의 이슈는 국어와 영어죠. 국어는 아예 그냥 첨단 논법이 들어와서 이론 자체가 바뀌었고 영어는 실은 이론이 바뀐 건 없어요. 영어에서 이론이라는 것은 문법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뭐요? 시험의 유형이 바뀌었고 실용문의 등장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를 연도별 기출 문제를 그대로 푼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기출 문제집을 뭐 이제 선생님도 많이 건의해서 이거 좀 기출 문제를 이제 유형을 바꿔야 된다라고 많이 건의하겠지만은 뭐 그 건의대로 반영돼서 나오면 고마운 거고 반영돼서 안 나오면 제가 바로 옆에서라도 자, 기출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다 버린 거 아니에요. 기출에서도 남아 있는 문제들은 50%는 남아요. 근데 나머지 50%는 선생님이 신유형으로 바꿔서 변형시켜서 문제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은 여기를 기출을 변형해서 우리가 풀어야지 대비가 되는 거죠. 자랑 좀 하면요. 선생님이 지난 특강 때 기출을 어떻게 변형시키는가 후다닥 만드는 것을 좀 보여드렸어요. 아저씨지만요. 챗 GPT를 잘 써요. AI를 아주 잘 돌려가지고 짧은 문장 하나 있으면 그걸 새로운 유형으로 쫙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지난 그래서 특강 때도 그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어려운 거 풀면 안 되는데 일부러 어려운 문제 굳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선생님이 최근에 생산 능력이 아주 많이 늘어나가지고 스스로 많이 흡족해요. 뭐 자랑질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출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출에서 공부할 것은 있고 또 변형시켜서 반드시 변형시켜서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올해 영어의 테마는요 문제 스타일의 변형이죠. 그래서 딱 할 거고요. 자,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이 모의고사는요. 모의고사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합교육 받은 사람의 특성 와서 시험을 본다, 답안지를 낸다, 답안지를 아래층에 보낸다, 나는 수업을 한다, 답안지의 정답률이 올라온다. 그러면 즉석에서 평균값, 정답률, 오답률. 그래서 우리가 상대평가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집합교육 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는 좀 시간이 좀 느슨한 편이 있는데 여기는 좀 시간을 꽉 잡죠. 30분에 풀어요. 시간 넉넉히 들으는데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집중하고 풀고 있음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집중하는 조금 집합교육의 좀 장점이 여기서 많이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실전 연습을 철저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선생님은 2개 봐요. 왜냐하면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달리 푸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딱 2개씩 해서 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 볼 수 있고 중간에도 선생님이 또 모의고사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커리큘럼이에요. 뭐 기본적인 커리큘럼이고 이제 저의 색깔을 담은 자, 단과 정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선생님이 막 그 글을 만들다 보니까 이미지를 강하게 하려고 뭐 이런 멘트 좀 붙여봤어요. 압도적 실생활. 압도적 실생활. 자,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네. 기도적 실생활. 기도하는 이건가? 네. 정색. 식은땀이 조금 났습니다. 자, 여하튼 압도적 실생활로 헤드라인 잡아봤습니다. 여기는 압축 문법은 뭐냐면은 어찌 보면 여기 우리 수험생들은 초지생이 많을 텐데 실은 여러분들 또 많은 수험생들이 재지생들이 있어요. 이것은 재지생들을 위해서 문법을 확 줄인 겁니다. 자, 기본 이론을 배울 땐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를 배운 지 오래됐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이제 왜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해 단계 들어가고 문제를 풀어야겠지만은 재생들은 이제 그것을 1년 동안 많이 반복했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 왜 이론이 이렇고 영어에서 문법은 기본이지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60T에서 하거든요. 60T간에서 하는 건데 자, 여기는 훨씬 이제 어떤 개념적인 설명 버리고 문제 푸는 메커니즘만 설명해서 얘는 30T에 끝내는 것으로 선생님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마 8월 초 아니면 7월 말에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딱
딱 그냥 30T, 3주, 4주에 끝내려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동영상 들으시는 이제 재시생들을 위한 압축 수업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가 뭐냐면은 도전 중단호 남기. 자, 우리가 뭔가 개념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개념에 따라서 단원별로 이제 우리는 문제를 연습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투부정사편을 공부할 때는 투부정사가 답이다. 네, 가정법을 공부할 때는 가정법이 답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종합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 판단을 해서 바로 2단계에서 랜덤 문제를 가면요, 이제 문제의 난이도 너무 어려워요. 단어도 모르지, 밑줄 그은 데마다 뭘 물어보는지 모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명제, 문법의 명제를 암기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해가 이제 문법의 명제를 암기하는 겁니다. 그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여기에 보통 선생님이 이미 실행을 했고요. 다른 데서 실행했고요. 16T, 15T에 끝나요. 문장이 250문장입니다. 근데 뭐 250문장을 완전 랜덤으로 섞은 게 아니라 중단원, 동사편, 동사편, 준동사편, 절의 구성, 그 다음에 자 비교와 도치, 이렇게 비교, 도치 플러스 앞에 기타 등 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단어로 섞어가지고 자 동사편이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면 뭐요? 동사, 시제, 조동사, 가정법, 수동태 이런 5가지 범위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벌써 인상이 찡그려져요. 자 준동사편에 들어가면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이렇게 섞여 있어요. 우리는 그게 필요하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걸 돌려요. 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복습 페이퍼를 나눠줘요. 복습 페이퍼를 나눠주면 이제 이것을 회독을 돌립니다. 회독을 돌린데 250문장이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봐요. 막 선생님이 예전에 특강할 때도 10회독 하는 사람도 우리가 선생님 특강생에서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막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수는 명제는 확실히 기억을 해요. 뭐 할 때는 뭐 한다,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게 확실히 기억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뭐 하느냐. 자 여기는 짧은 문장이었죠. 이건 뭐예요? 이제 실전 문제죠. 길게 만들어서 실전 레벨의 문제를 선생님이 막치면 250개 알렸는데 짧게 가기 위해서 100개만 딱 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할 겁니다. 이거 역시 15T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실전 문제고 여기는 단수 남기고 여기는 개념 단원별 문제고 여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가든 여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가든 일단은 단원별로 문제 풀고 조금 중단으로 암기하고 이제 뭐요? 실전으로 들어가죠. 여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법은 이제 더 할 거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선생님이 흔히 말하러 헌터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헌터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 이후부터는 문법 문제는 뭐예요? 무조건 풀 수 있는 체력과 기본적인 개념은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틀렸죠. 틀리면 뭐예요? 내 책에 어디에 있는 부분인데 내가 놓쳤구나. 이제 내 스스로 책을 찾아보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책은 뭐예요? 참고서이지 공부하는 영역이 아닐 겁니다. 공부는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개월 동안은 좀 공력을 넣어서 공부했다, 줄였다, 마지막에 연습했다. 이제부터는 실전 사냥 계속 들어간 거죠.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영어 문법에 힘쓰면 안 돼요. 시간을 확 줄여야지. 문법 3문제 나와. 물론 그거 무시하고는 합격 못합니다. 왜? 문법 3개 틀린 사람이 3개 다 틀린 사람이 어휘 다 맞고 독해 다 맞을 확률은 없거든요. 문법을 3개 다 틀린 사람은 이미 영어는 60점대로 내려앉고 그러면 합격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그래요.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렇게 문풀, 기출분석, 모의고사 하면서 계속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수를 줄인다라는 전략을 써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월이 되면은요, 우리 서울, 경기도 이북 지방은요, 첫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럽니다. 첫눈 오기 전에 개념 잡아. 첫눈 오는 날 봉숭아 물 안 빠져 첫사랑 이루어진다 생각하지 말고 첫눈 오기 전에 봉숭아 물 첫사랑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인가 보군요. 죄송합니다. 슬퍼서. 자, 여하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첫눈 오기 전에 여기를 딱 완성해라라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바예요.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문법으로 달려가는 커리큘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과정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휘입니다. 어휘. 자, 먼저 어휘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려운 어휘를 외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가 어려운 게 안 나온대. 어려운 거 안 나와요. 어휘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독해에서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단어가 다 뭐가 돼요? 키워드가 돼요. 독해 지문에서 이 단어만 해석하면, 이 구문만 해석하면 알겠는데 그게 다 키워드가 다 이제 난이도 상급의 어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60점 맞을 때는 여러분들 어휘 편한가 해도 돼요. 목표가 될 때는. 근데 이제 80점 넘어가는 라인을 목표로 할 때는요, 조금 어려운 데까지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어휘를 두 가지 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우선 복화예요. 두 번째는요, 에듀윌 빈출 복화입니다. 에듀윌 빈출 복화, 줄여서 에빈보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자, 여기는 고1과 고2 레벨로 이루어진 단어이고요. 여기는 고3과 약간 대학교 수준, 약간 대학원 수준 어휘 없어요. 선생님이 또 워낙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편입도 해보고 그러면은 그런 데는 어휘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 다 잘라낼 수 있어요. 제가 어려운 때까지 공부를 하고 가르쳐 보니까 그것들을 오히려 덜어낼 수 있어서 경험이라는 건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혼자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커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시하는 것이 이 두 개가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7, 8월 달에 무조건 빨리 완료시키는 사람이 승자겠죠. 그래야지 뭐예요? 여기서 완료하고 난 다음에 점점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목표는 역시 10월 때까지 이 두 가지를 적어도 2회독은 한다. 2회독은 한다는 것이 목표인데 뭐 그게 뜻대로 되냐고. 어휘는 다음 날이면 또 잊어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2회독하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는 자기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제 유지하기, 감각 유지하기 전략을 짜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해주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자, 우리 지금 25년도부터는 어휘 문제가 다 뭐로 나와요? 밑줄 동요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로 나옵니까? 다 빈칸. 빈칸, 그것을 논리추론이라고도 해요. 논리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빈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고, 그럼 뭐 해야겠어요? 어휘를 외움과 동시에 빈칸 완성 문제를 풀어야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최우선 복화 500제. 그 다음에 얘는 앞에 에듀윌이라는 말을 빼고, 그래서 이제 핵 빈출 복화, 핵 빈출 어휘 500제라고 해서 도합 1000문제의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뭐 하라고? 열심히 외우고 연습하세요. 이게 참 재미나는 게, 단어를 열심히 외웠죠. 막상 풀어보면요, 선택지 1, 2, 3, 4는 분명히 외웠는데요, 내가 외운 건 명사형이었는데 갑자기 동사형이 나와요. 그럼 뭐지? 또 내가 외운 건 형용사형인데 갑자기 명사형이 나오는데 글씨는 아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 단어를 모양으로만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어와 혼동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많이 하시죠? 단어장에 있을 때는 단어 뜻을 안다. 하지만 시험지에 선택지로 갈 때는 본 것 같은데 뭐지? 착시 현상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리 단어를 열심히 해도요, 문제를 아프면요, 그게 헛발질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문제로 승화시키고, 또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휘력도 향상이 될 수 있지만, 이 문장들을 선생님이 이미 얘는 고등학교 2학년 단어 문장의 수준으로 15개에서 20개 문장짜리로 만들었고, 얘는 30단어 이상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볍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구문 분석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해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어를 왜 하지? 어휘와 문법을 왜 하죠? 어휘, 뜻을 해석하려고. 문법 왜 해요? 문법은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문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문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구문 분석을 해서 바르게 해석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그 모든 직결지는 어디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 문장에서. 자, 쉬운 문장 500개. 구문도 다양해요. 내가 손을 다 봐가지고 이러저렇게 해서 구문 다양하고, 고2 레벨, 여기 고3 대학교 레벨, 문장 길이 단어가 30개 이상, 30개 물론 안 된 것도 좀 있기도 해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독해 지문의 단어는요, 한 170개에서 220개 단어예요. 그러면 얘가 30개라고 하면은 얘 5개
5개 하면 이거 독해 지문 연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얘가 문장이 짧겠습니까? 호흡이 길겠습니까? 호흡이 길고 단어가 다 사용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2개만 열심히 해도 뭐예요? 실은 독해의 기본 연습은 하고 있다. 구문 분석의 기본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의 경험과 저의 자료와 챗 GPT가 함께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초보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문 분석을 해설지에 다 넣어줬어요. 여기는 이제 고수들이요. 너희들에게 구문 분석은 필요 없지 않니? 여기서는 뭐요? 스피드 쪽으로 갔고 난이도를 올린 쪽으로 갔고요. 예. 수거도 간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제 수거 문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옵니다. 예. 어디서? 독해에서, 독해 지문에서, 생활용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큰탈 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시해드렸고, 예. 여러분들 요 책자는 종이책 안 팔아요. 전자책으로만 있고, 예. 그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렴하죠. 아주 저렴하게 해놨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것은 자, 이쪽 단어장은 선생님이 단어장은 카페에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실강생들은 제가 이제 별도로 좀 이제 관리하는 숙제 내주는 프로그램 클래스 카드라는 프로그램을 돌아갈 것이고 온라인 수험생들한테는 자 카페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누군가 또 카페를 물어보겠네. 예. 카페 노량진에 없어요? 썰렁해요? 대꾸 좀 해주세요. 썰렁하다고. 반응해줘. 그래요. 예. 예. 여러분들 선생님이 썰렁한 개그를 하루에 100개씩 해요. 성공 한 2개 해요. 예. 인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단어장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찾아보시고 무한으로 단어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고1 레벨로 해놨고 하루에 약 70개 단어예요. 25일 과정으로 해놨고 그러면 여기는 25일 하루에 1일 20문제 그것을 25일로 해놨으니까 500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에빈보입니다. 에빈보 실제 단어장은요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재작년부터 실제로 판매했고요. 자, 뭐 단어장을 구매할 때는 이제 뭐 서점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자, 여기에 또 이제 선생님이 뒤에서 설명할 동영상하고 좀 연결되는데, 자, 요걸 선생님이 인강으로 수업을 해줘요. 인강 동영상으로 수업을 해주고 거기에 딸린 교환들이 또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여기도 이 교환도 어디에도 있고 카페에도 있어요. 네. 카페는 커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받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것도 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빈보 뭐 단어장으로 외우는 사람도 좋고 교환을 가지고 인강 수업을 듣고 외워도 좋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확인을 해주면은 자, 외운다, 실현한다, 외운다, 풀어본다. 자, 여기는 이른바 우리가 학습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인풋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본다는 것은 뭐가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는 아웃풋을 또 훈련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때 나이 때는 모른대요. 선생님 나이가 되잖아요. 이것도 잘 안 되지만은 정작 힘든 건 얘도 안 돼요. 선생님도 예전에는 한똑똑이 했어요. 그래서 지문 같은 거 딱 읽으면 씩 읽어가지고 오케이 뭐 했죠요. 근데 이제는요 눈도 안 돌아가요. 이상해요. 왜 내가 이렇게 늦어지지? 내가 훨씬 더 지식과 경험과 훨씬 더 많은데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걸 내 말로 딱 끄집어내는 정신에 나올 때 이게 그러니까 이거와 이것을 총합하면은 반드시 A라고는 할 수 없는 거구나. B가 가장 이게 좀 느리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88할 때니까 이걸 열심히 훈련해야죠. 머릿속에 있다고 푸는 거 아니다. 연습해야지 풀어진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것을 언제 한다고? 7월과 10월까지 4개월 동안. 말도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것을 여러분들 완벽하게 외운다가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2개월 동안 2회독씩 하는 거예요. 최우선 복화 2회독, 그 다음에 여기 자 에빈보 2회독.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개인에 따라서는 여기가 에빈보 최우선 복화를 뭐 3개월 동안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최우선 복화를 여하튼 3회독 이상 했다라고 싶으면은 익숙해진 거잖아요. 그럼 이것에서 계속 만족할 게 아니라 뭐요? 다음 단계로 또 가죠. 네. 그리고 또 그렇지. 에빈버가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20일 때까지 갈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 사람은 일단은 여기 이쪽으로 갈 때 있잖아요. 여기 때 어휘 공부가 편해요. 자,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단어장을 외우고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단어장을 버리기에는 불안하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문제만 계속 푸는 거예요. 문제만 계속 풀면은 자, 단어장에 있을 때는 비논리적 단어의 집합제였다면은 문제로 들어가면요. 문제가 뭐가 있어요? 문장이 있고 문장이 있다는 것은 뜻이 있어요. 뜻은 오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뜻을 보면서 재생 능력이 뛰어나고요. 실질적으로 선생님 카페에서 이렇게 단어를 외우고 인증샷을 보내는 사람들은요. 이미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도 욕심을 부리죠. 하루에 2개씩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3개씩 해보겠습니다. 해서 복습의 시간이 아주 줄어들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휘나 수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뭐예요? 감각을 놓치지 않게 이렇게 쭉 해줄 겁니다. 그럼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훈련시킬 때는 처음에 4개월 좀 고생해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 여러분들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1월 달에 영어 단어 외워야 돼요. 국사 암기, 행정법 암기해야 돼요. 여기 있을 때 암기 과목 들어가야죠. 이때 조선시대 세금제도 정리해야 되겠고 행정법의 판례들 분석해야 되겠고 그런데 행정학 교육학은 또 눈치 봐야 되니까 뭐 새롭게 이제 문제들 암기해야 될 상황이지. 이때 영어 단어 외우거나 문법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언제 초반에 틀 잡아놓고 이때부터 뭐예요? 경험 쌓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7, 8월 달에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영어에 무조건 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한 4개월 정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틀이 잡히면은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가고 이제 다른 암기 과목에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국가직 목표 많이 합니다. 실은 여러분들 이 국가직은요 8개월밖에 안 돼요. 그렇죠? 9개월에 합시다. 근데 실은 빠듯해요. 완전히 초시일 때는 빠듯한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틀이 잡아서 국가직에서 설사 떨어지더라도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은 에너지가 몰려 있겠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풀이에 감각을 들이면요. 이때 6월에 터집니다. 보통 국가직 때 70점대 맞은 사람이 이때 85점, 90점 맞는 사람들 여러 명 있어요. 난이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니까 절대 공부는 국가직에서 끝낸다 하지 말고 초반에 잘 잡아줘야지 문제 푸는 경험이 잘 쌓인다. 이런 전략을 세워주길 많이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연간 커리큘럼 설명해 드리면서 압도적이라는 문법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 어휘 프로그램은 이 시기에 돌아가야 된다고 많이 강조합니다. 초반 4개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은요 실용문 독해 선생님이 이거 많이 알렸는데 어차피 여기 문제풀이에도 계속 선생님이 실용문을 넣어주니까 그래 실용문 독해 한 100문제 정도 한번 감각 유정도 풀어볼까 해서 이때 실용문. 자, 최근에 이제 바뀌어진 것이 이제 우리 독해 지문에서 논리 추론 문제, 즉 순서 맞추기, 어색한 문장 찾기, 문장 삽입하기, 빈칸 완성. 이건 그대로 남아요. 근데 과거의 주제문 찾기나 내용 일치 문제들이 뭐로 바뀐다? 실용문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 실용문들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데 이 실용문이 막연한 토익 문제가 아닙니다. 막연한 토익 문제가 아니라 정부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한마디로 정부 문서의 색감이 나는 그런 지문을 많이 읽어야겠죠.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자, 물론 이 토익 지문도 저희가 많이 갖고 있지만은 여하튼 정부의 냄새를 나게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막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는 이제 영자신문에서 정부 보고 라인들 많이 봤어요. 그쪽 지문도 괜찮겠는데 영자신문은 너무 단어가 어려워요. 우리 수험생들 사망각 떨어져요. 그래서 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24 행안부 이쪽에 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갔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뭐로 쓰여 있어요? 한글로 쓰여져 있어요. 제가 그것을 누구랑 함께 작업을 해서 챗 GPT, 오픈 AI와 작업을 해서 따당 만들었는데 약간 손은 가요. 그냥 공짜로 안 만들어져요. 마치 거친 트럭을 운전하는 느낌일까? 막 운전을 해줘야 되고 그걸 다시 문제로 활성하는데 되는데
이제 대량 생산 체계가 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열심히 테스트 다 조정하고 있어요. 이게 절대 그냥 단추 뚫고 만들어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번이고 피드백하고 다시 조율하고 선생님이 직관력이 또 많이 필요하고 이런 거에서 막 피드백해요. 이미 실은 선생님은 올해 지방직 모의고사 할 때도 이미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올해 지방직 시험들 본 사람들은 이건 무슨 스타일이지 하면은 막 나왔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이미 시행을 했고 이제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들어가니까 충분할 거고요. 자, 이제 생활영어 테마. 생활영어 테마는요. 이게 몇 T였더라? 12T, 13T. 12T인가 될 거예요. 자, 생활영어 테마 이미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파일도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과거에도 했고요. 점점 다듬었죠. 점점 다듬었는데 여러분들 생활영어가 우리 2개에서 3개 나온다고 해줬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자, 생활영어는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무섭냐? 잠깐 착각, 주관적인 생활영어의 해석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조금 독특한 표현 나오면요 다 틀려요. 독특한 표현 나오는 것들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좀 모르죠. 예를 들면 I don't buy it, I don't buy it.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나는 사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거기 23년도 국가직이 나오는데 수험생들이 다 틀렸어요. 자, 그런 특수 표현들이 있으면 그런 특수 표현도 조금은 공부해 주는 게 좋아요. 아주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것 레벨 정도는. 그래서 그런 자주 나오는 생활영어 테마 50이 있다. 아주 생활영어가 아주 쉽게 나오면요 공부 왜 했을까 그래요. 근데 생활영어에서 약간의 우리가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래요. 익스프레션이 뭐냐? 여러분들 그거예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죠. 네, 그 How are you가 실은 여러분들 How are you는 뭐예요?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죠. 너 요즘 어때? 네, 그렇죠. 그게 익스프레션이에요. 여러분들 thank you 하면 뭐라 해요? You're welcome 하죠. 너는 환영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것을 의역을 해서 뭐요? 괜찮습니다. 천만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게 여러분들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래서 생활영어는 약속된 표현이 있다. 그런 익스프레션들을 몇 가지 50가지 테마입니다. 식당에서 주로 쓰는 표현, 가게에서 주로 쓰는 표현,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 쓰는 표현, 직장에서 쓰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해드릴 거예요. 이때 선생님이 좀 수업을 들으라고 권장하는 것은 왜냐하면 글로 배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구어체 표현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액션이 들어가나 말투가 들어가면요 쉽게 기억이 나고 글로 배우면 상상이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강의로 직접 어떤 사람의 몸짓으로 배우는 게 훨씬 더 오래 이펙트 있게 교육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책 보지 마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쭉 해서 2월까지 단과 프로그램들 또 플랜해 봤습니다. 이것들의 수업들을 조금씩 빠진 부분들 보충해 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3월, 4월은 안 건들려고 그래요. 학원에서 뭐 시키면 해야겠지만은 이때 뭐 해야 돼? 암기 과목 해야 돼. 정신없을 때 영어 불러놓으면 좀 불안증에 빠져가지고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긴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신에 이때 좀 몰아치기를 하겠다. 봐보세요. 9월 달에 15T 하고 10월 달에 15T 하고 정신없이 이때는 몰아치기 할 거예요. 초반에 영어는 좀 몰아치기 하고 나중에는 경험적으로 쌓으면서 이렇게 가라라고 선생님은 좀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커리큘럼 마무리하면서 뼈대 잡아보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단원별 분풀,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시즌이고 그다음에 이 수업들을 살짝 보충해주는 문법 단과는 압도적 실생활. 내가 만든 멘트예요. 설득 당해주길 바래요. 압축문법 제2세행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오니까 기도적이 되겠죠. 압도적, 기도적.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한다? 암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 끝나고 2, 3주 동안 여러분들 3회독, 4회독에서 복습 페이퍼를 암기한다. 그리고 뭐요? 실전 감각으로 한번 연습해 본다. 여기까지가 문법의 큰 테마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독해 새로운 영역 독해 연습하고. 여기서는요 선생님이 기존의 영역 논리 추론에 아주 집중할 겁니다. 여기서 나온 여러분들 주제문 안 할 되도록이면 빼버릴 거예요. 여기서 주제문 제목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주제문 제목적인 조금만 하고 여기서는 이제 논리 추론 문제. 여러분들이 싫어합니다. 순서, 빈칸 완성 이런 것들 테크닉도 좀 배우고 또 문장 꼼꼼히 해석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거 연습하고 여기서는 실용 문제. 그래서 독해는 이렇게 좀 보충하는 스타일로 갔어요. 여기 이렇게 되지 이렇게 여기 아니라 이렇게. 자, 생활영어는 저와 실수를 막거나 그다음에 어려운 익스프레션 혹시 나올 때를 대비해서 12시간만 투자해라.
12시간만 투자하면은 자 기본적인 생활 영어 해석 능력에다 플러스 특수 표현 능력까지 배우면은 충분히 변화된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쉬우면 12시간 버린 거고 어려우면 날아갑니다. 이거. 올해 선생님이 이걸 3월에도 강의했었는데요. 그때 히트친 표현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있어요. Have guts to 부정사. 것 창자. 뭔 말? 창자가 있다. 배심이 있다. 제가 이렇게 배를 때려줘요. 배 아파. 수험생들 기억했죠? 이거 국가직 4번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courageous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생활 영어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런 게 뭐지? 한데 미국인들은 많이 쓰는데 아니, 그 네이티브들은 많이 쓰는데 우리는 낯설어하는 표현들 그런 것들 몇 개 골라주면은요 이게 또 재미있는 소스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변별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전달드렸어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거 자 어휘 2가지 단계 들어가고 자 인강생들은 단어장을 외우고 어휘로 문제로 풀고 실강생들은 단어장 암기 말고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뭐 이제 자료를 나눠주고 이제 쪽지 시험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인강생들은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다음에 에빈보 뭐가 있다? 강의가 있다. 강의. 오늘 아침 혹시 틀어줬습니까? 틀어주진 않았어요? 다음 주부터 든다고 그랬어요? 예. 딱 1개월 아침 영어로 틀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또 아침 영상은 또 나갈 거예요. 여하튼 이게 나의 강의실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또 반복적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머리 감을 때, 화장할 때, 버스 탈 때, 언제든 지하철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500字부르면서 이제 문제로 승화시키는 훈련을 해보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선생님 그거 하나 빠졌네요. 우리 기본 이론 배우는데 힘든 사람들 있죠. 오늘 기본 이론 배우면 딱 무너지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해놨습니까? 기초 이론을 촬영해 놨습니다. 기초 이론은요, 선생님이 우리 에듀윌 나의 강의실 또 에빈이라 썼네. 에듀윌 나의 강의실에 있습니다. 나의 강의실에 무료 강좌로 열어놨습니다. 여기는 36강짜리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또 개인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카페에다가 이제 동영상 강의실에다가 좀 넣어놨어요. 여기는 26강입니다. 10강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선생님이 비교해 봤더니요. 잔소리가 10강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스튜디오에서 혼자 찍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학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할 말만 하고 그냥 떨어버린 거고. 여기는 앞에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설명을 했는데 학생의 눈빛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자 집중해.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렇게 좀 리피트가 많더라고요. 그래 그 차이가 있고 중간중간에 새끼 너 지금 잠이 오냐? 잠이 오냐? 이런 소리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더라고요. 좀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교환은 다 여기 각각의 에듀윌의 교환 36강짜리 그다음에 카페의 교환 26강짜리를 했으니까 선별적으로 보세요 합니다. 거의 다 두 번째 걸 선택하더라고요. 여기도 나름 리피트의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 이론 듣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기본 이론 듣다가 나 진짜 기본 이론 힘들어요 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 기초를 병행을 해야죠. 병행이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기본 이론을 듣는데요. 이건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선생님 저 기본 이론은 포기하고 기초만 할게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생활이 깨져버리더라고요. 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강으로 들어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생활을 잡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에서 꾹 버티면서 앉아서 공부하겠다는 한마디로 내 엉덩이와 허벅다리의 힘을 키우는 과정인데 초반에 영어는 제낄래. 그리고 영어는 나 뭐로 대신을 기초영어를 할래. 야 이거 26강짜리 36강짜리 그걸 2개월 동안 듣겠다고? 그건 반칙이지. 아니죠. 자 그리고 어차피 또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 이제 우리 이때도 9월 달에도 이제 기본 이론 돌아가니까 그때도 오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기본 이론이 늘어지죠. 이때는 2개월에 팍 때려주지만 나머지부터는 뭐예요? 요약이라든지 아니면 4개월 늘어지기 때문에 실은 그때 들으면 조금 내가 효과가 안 좋다라고 많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니까 이건 보충이잖아. 기본 이론 시간 몰라요. 버텨. 엉덩이에 힘 주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초 이론은 밤마다 2시간씩 또 채우는 거예요. 선생님 기초 영어도 힘들어요. 기초 영어요? 여러분들 2회독, 3회독 하는 겁니다. 자, 1회독의 기준은요. 2주.
2주에 1회독을 해야 돼요. 그럼 1회독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1회독은 쓱 보기만 하고 2회독부터 좀 문제도 풀어보고 단어도 외워보고 3회독 때 완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써야 돼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계략적으로 세운다면은 2개월 동안 3, 4회독이 돼요. 안 될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많이 해내는 사람을 많이 봤고요. 안 믿겠지만 지난주 목요일 날 만나서 숙제를 내주니까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했구나. 일요일 날 13강 숙제했습니다. 인증샷 찍은 사람도 나왔어요. 그렇게 돼요. 사람이 급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할 때 영어가 힘들다고 한 사람들은 뭐를 들어간다? 기초 이론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방황되는 사람은 이제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면담 과목에 집어넣고요. 외 안에서 족치면서 숙제들 이렇게 내줍니다. 지금 여기 안에서도요. 선생님이 지난 2주 동안 특강하면서 만난 사람들 몇몇 사람들 이미 면담 많이 했죠. 면담해서 개별적인 숙제도 좀 내주고 그렇게 선생님이 원래는 7월 달에 이제 실은 기초반 열려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이 여기 실강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면담을 다 해 목적으로 선생님이 디자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10시 이전에는 안 나갈 겁니다. 선생님은 월, 수, 목, 금 교무실에 있을 겁니다.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시까지 있을 겁니다. 갑자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이 갑자기 부재 중이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카운터에다가 여러분들 면담 신청해 놓으면은 선생님 뭐 시간 조율해 가지고 만나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다 한 번을 하고 가요. 그래야지 첫 번째 학습 방향 잡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도 식사는 하시고 얼른 끓여야겠다. 식사는 하시고 선생님 밀린 서류 있으니까 밀린 서류 보내고 3시부터 면담을 선생님한테 잡지 말고 아래층에 카운터에다가 면담 시간 잡아주라면 적당히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선생님하고 같이 면담하시면은 개인당 한 3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처음 이제 학습 라인 잡을 때 조금 더 방향 잡기가 쉬워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안에 사람들 다 개성이 다 다르고 영어 실력 다 달라요. 그것들 여러분들 좀 조율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커리 어휘학습 조언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은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이걸로 넘겨야지. 자, 이제 어휘학습 내용 설명 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도 되겠죠? 온라인 강좌. 자, 온라인 강좌. 가장 많이 팔리는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 에듀윌 빈출복과. 뭐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게 2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5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1.2배속으로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한 2회독, 3회독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거의 1.8배속으로 들어요. 1.8배속. 자, 이게 50분 강의가 아니에요. 50분 강의인데 1.8배속 되면요. 아마 이게 27분인가 30분 나와요. 30분 나와요. 그냥 30분 나와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하철 딱 이동할 때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틀 분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인상 깊게 들은 게 엄마가 차를 태워서 학원 타고 오는데요. 제가 틀고 있으면 학원에 선생님 제가 자 여러분들 얼버스 인버스 리버스 카버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요. 너 그거 들리니? 그랬더니 옆에 사람은 못 듣죠. 하지만 듣고 있었던 사람은 빠르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다 들려요. 엄마 나 잘 들리는데? 했더니 우리 딸내미 공부 열심히 한다. 쓰담 맛있는 거 사 먹어 용돈 이렇게 받고 일단은 이라도 전해주고 그랬습니다. 다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짤짤이 시간, 조그만한 시간들을 이용해서 어휘를 공부해라. 근데 그게 이거 선생님 휘발성이 가능해요. 그럼 휘발성이 가면 뭐로 풀면 돼? 어휘 문제 풀어. 하루에 25개씩, 하루에 10개씩 또는 20개씩 풀어주면은 그게 다시 승화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단어장 외우고 단어장의 끄트머리에 있는 선생님이 파생어 외워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동의어 외워야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 어휘 공부에 제일 중요한 건 소리. 1번 뜻. 그리고 2번 뜻 안 하잖아. 1번 뜻 하잖아. 근데 단어는 단어, 철자, 소리 1번 뜻 이것만 하지 뭔 놈의 파생어에 동요에 그렇게 정신적인 여유 없잖아요. 그러다가 뭐예요? 단어장에 있으면 앞에 30%만 공부하고 저 뒤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봐보지 않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가볍게 여러 번 본다가 단어 공부의 핵심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동경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다음 신경하프 모의고사. 예. 뭐 여러분들은 이제 제 하프 모의고사를 안 봤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선생님이 이미 에듀윌에서 하프 모의고사 180개를 이미 강의하고 있었고, 예, 또 선생님이 강의하는 대구나 부산에서는 이제 아침에 이것을 또 이제 공유도 해주고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 하프 모의고사가 다 뭐예요? 이제는 다 필요가 없어지게 됐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카페에 이거 다 올려버렸어요. 예, 이 자료들. 그리고 옆에 내가 써놨어요. 24년도 자료까지. 왜? 그건 이제 쓸모가 없는 거다. 이제는 다 뭐가 필요하다? 신경양 하프 모의고사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기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아마 빠르면 7월 두 번째죠. 22일 아니면 26일부터 선생님이 이 건물 어디에선가 혼자 스튜디오에서 찍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자 계산을 해보니까 딱 200개가 필요하더라고요. 200개. 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프 모의고사에서 남길 수 있는 건 남길 거예요. 이번에 선생님이 이미 1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딱 보면은 누구 바꿔야 돼요? 어휘 문제 다 바꿔야 돼요. 문법 문제 중에서요, 영장 문제라든지 옳은 문장 선택을 다 바꿔야 돼. 이거 다 바꿔야 돼 이거. 그렇죠. 생활 영어 중에서 짧은 거 다 생활 영어에 짧은 거라든지 다음 중에서 대화가 어색한 거 그러기 그거 다 바꿉니다. 독해 4개. 독해 4개 중에서 여러분들 주제 찾기, 제목 찾기 사라집니다. 근데 뭐는 남아요? 순서를 맞추시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주어진 제시문을 알맞은 곳에 삽입하세요. 이건 남아요. 그리고 이제 주제 찾기, 내용 일치는 다 뭐로 바뀌어요? 실용으로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요 50%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오늘 빠르면 7월 22일 금요일이던가요? 예, 그리고 하여튼 7월 말에는 촬영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되면은 8월 중순 내지는 9월 늦어도 9월 달부터는 이게 게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에빈보 단어장 제시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너무 빨리 요구하지 마세요. 저도 고칠 시간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챗GPT가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힘이 좀 필요하고. 간혹가다 이 손가락의 저주 때문에 숫자를 틀리곤 해서 번호 다시 좀 점검한다고 시간을 좀 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드릴게. 해드릴 거. 그리고 학원에 일찍 나오면 새벽같이 나오면 공짜로 들을 수 있어. 하지만 게으르면 뭐야? 돈 내고 들어. 유료. 얘는 무료라는 말이 없네요. 그래요. 재미나는 건 옛날 부산에 바로 올해도 부산이나 대구에서 수업을 할 때 보면은 분명히 학원 학생인데요. 이걸 유료로 듣고 있더라고. 너 왜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런 사람도 별 수 없죠. 그런 사람들도 돈 내고 듣는 거죠. 자, 원래 세상 그래요. 부지런하면 공짜. 마트도 그렇죠. 아침 일찍 나가면 싸고 늦게 가면 비싸고 게임도 그렇죠. 매일 출근하면 아이템 주고 오랜만에 안 되면 현질해야 되고 그런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구성된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설명할 거 다 드렸네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새롭게 1년간을 펼쳐드리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깜빡할 뻔했네요. 자, 선생님이 카페 알려드렸죠. 카페 알려드렸고 선생님이 자 단톡방 가지고 있어요. 단톡방은요. 내 핸드폰을 제목이 조금 헷갈린데 아마 장종재 공무원 영어일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면은 선생님 뭘 해주냐면은 월, 화, 수, 목. 그럼 이제 월요일 날은요 최우선 복합, 수요일 날 최우선 복합. 여기는 핵 빈출 복합. 여기는 자 신경양 하프. 이게 매주 이렇게 쏴줘요 자료를. 카페도 올리는데 또 카페에 들어오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친절 배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딱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료는 남는 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 얘는 사라져요. 그래서 새로가 들어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오늘치 안 넣었다. 얼른 넣어야겠다. 그래서 저번 거 사라지고 이게 새로 들어온 식으로. 그래서 항상 일주일 자료는 항상 내가 전달해두고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두면은 또
아침에 무심코 내가 게으름 풀렸는데 갑자기 카톡이 오면은 푸라는 말이네, 열 문제 푸라는 말이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카톡 울리는 건 아니겠죠. 이게 제목 맞아요? 제목 맞습니까? 내가 내 것을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여기가 장종재 쌤이고 그 다음에 JJ예요. 그거랍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파일 서비스 받을 수 있고 또 카페에도 항상 공지는 같이 됩니다. 이 말을 깜빡할 뻔했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채널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커리큘럼 어떻게 짜갈지 구성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저 커리큘럼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면서 또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잘 따라와 주기 바란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자, 1교시 설명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자, 2교시부터는 우리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